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상상수원래 한국경제TV 주식창 최영돈 고수입니다. 컨텐츠를 시청하시기 전에 항상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밤사이죠. 뉴욕 증시가 반발 매수세, 그리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 우려감들이 지속되다가 완화가 되면서 일제히 반등하는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, 국내 지수 역시 반등하는 듯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가 장 마감이 계속 가면서 오전장이 고가였죠. 오전장이 고가였다가 계속 지금 하락하는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아쉬운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일단은 최근 낙폭과대에 따라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장 초반 상승세를 좀 보이기도 했지만, 국내 코로나19죠.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코로나19 우려가 지속되면서 하락 전환하면서 점심시간 때는 또 살짝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. 하지만 3220포인트를 정확하게 좀 넘어서지는 못하는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나흘 연속 조금 좀 아쉽긴 하지만 하락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동반 매도세도 같이 나오면서 지수를 좀 하락을 좀 이끌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이날 공개된 BOJ 의사록 같은 경우도 일본 경제가 팬데믹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데 공감하고 뭐 동의를 하는 의견들, 그리고 공급망과 인간 소비 정체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커지는 모습들입니다. 뭐 이거는 제가 차후에 말씀 좀 드리긴 하는데, 여기에 대한 전략들, 시나리오들을 좀 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주에는 또 FOMC가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FOMC 쪽에서 어떠한 스토리들을 좀 만들어낼지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FOMC에서 뭐 정확한 코멘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또 실망감으로 또 출렁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FOMC 전까지는 뭐 오늘과 같은 변동성, 그리고 오늘과 같은 약간 투자 심리 자체가 좀 꺾이는 흐름들이 지속이 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수급별로 흐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.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. 외국인들이 지금 4,900억, 거의 5,000억 가깝게 순매도를 했고요. 기관들 같은 경우도 지금 2,800억 정도 순매도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별 현황으로 봤었을 때 좀 너무나 아쉬워요. 개인들만이 지금 지난주 목요일서부터죠. 하락하는 과정에서 계속 지금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이고, 지금 딱 사거리만 보시자고요. 외국인들이 지금 벌써 오늘만 5,000억, 4,985억이니까요.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1,700억. 그 다음에 지금 월요일 같은 경우도 4,5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요번 주만 하더라도 거의 1조 2천 가까운 순매도가 좀 이어졌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만 살짝 899억 정도 순매도했지만 실질적으로 매수한 부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. 그리고 이제 선물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뭐 매수 쪽보다는 매도 쪽에 대한 가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,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을 뭐 수급적인 부분들에서도 찾을 수는 있겠지만,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경기 둔화에 대한 피크아웃,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.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도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특징적인 종목들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이 하락 종목들이 좀 우세를 했죠. 카카오가 오랜만에 좀 빠졌어요. 뭐 카카오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또 사랑하고 애증하는 종목인데, 최근 들어서 어떻게 진행이 됐죠? 10만원대를 가볍게 돌파시키고 나서 일단은 뭐 카카오에 대한 성장 속도 부분들,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뭐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고 T모빌리티도 그렇고요.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카카오페이, 카카오뱅크, 뭐 일련의 과정들 자체가 너무 현재에 대한 성장성들이 너무 좋게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17만원대까지 움직였는데, 최근 들어서는 횡보한 이유, 그리고 20일선에 대한 이탈 자체가 좀 나오면서 다소 아쉬운 그런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,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오늘 90만 주 정도를 매도를 때렸더라고요. 그 기관들 같은 경우도 거의 80만 주 가깝게 79만 6천 주 정도를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 버리게 되면 또 하부에 걸려있는 종목군들도 뭐 썩 좋지 않은
그런 패턴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그에 따라서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2.51. 뭐 카카오와는 달리 21선 자체는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여전히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거의 유사하게 지금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70조 시가총액을 지킬 수 있을까? 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마이너스 1.31%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됐고 여전히 SK하이닉스, 삼성전자 1%대의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만전자라는 네이밍을 좀 지켰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었고 또 개인들이 워낙 또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? 이 종목 같은 경우.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수가 막 올라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만을 매수를 했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수익률에 있어서도 좀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제 소견으로는 삼성전자가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. 제발 8만전자는 좀 지켜줘라라는 욕심이 좀 있었는데 뭐 아쉽습니다. 실적 발표한 이후에 하반기에 슈퍼사이클 스토리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오히려 좀 시장에 대한 평가들은 좀 굉장히 좀 박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거기에다가 또 원달러 환율 자체가 또 우호적으로 좀 우호적이지 않은 그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 IT 종목군들 그리고 수출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썩 좋지 않았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와 더불어서 뭐 증권이라든지 뭐 보험업종이라든지 은행업종이라든지 뭐 금융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뭐 그런 대로 선방은 하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을 이끌 만한 그러한 상승세는 좀 만들어내주지 못했습니다. 또 특이한 종목은 좀 있었어요.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 이슈가 좀 발생이 되면서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죠. 아마 이때 당시 이 시간대에 이슈가 좀 나왔었을 거예요. 이제 관련 뉴스들이 시장에 전체적으로 탁 퍼지면서 일시적으로 수급이 상당히 좀 크게 쏠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에 따라서 급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 확실히 시장 자체가 약세고 동양생명에 대한 M&A 매각, 뭐 M&A 관련된 뭐 매각 이슈와 관련된 스토리들 자체가 그렇게 시장에 임팩트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까 변동성만을 보여줬지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보여줬던 한 6,400원대 정도 가격대는 유지를 시키지 못한 채 좀 다소 아쉬운 그러한 이제 흐름들로 좀 보여줬고요. 요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. 워낙 시장에 방대한 뉴스들 그리고 방대한 이슈들이 갑작스럽게 싹 쏟아지는 그러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또 수익률에 좀 욕심을 좀 내시다 보면 이러한 유혹에 빠지실 수 있으시거든요. 근데 그 유혹에 빠지시기 전에 과연 이와 같은 뉴스들이 시세를 분출을 시켜주고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느냐. 그러니까 분출에 대한 스토리들보다는 오히려 분출 이후에 유지가 될 수 있고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? OX 퀴즈를 한번 스스로 한번 내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. OX 퀴즈 과연 될까 안 될까? O야? X야? X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변동성에 취하지 마시고 굳이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.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로 현금량을 좀 가지고 있으신 게 사실은 다음 섹터군들 그리고 다다음 섹터군들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은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거의 없잖아요. 뭐 2,000원째 빼고 나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순환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현금이 없고요. 그리고 지수가 또 반등이 나왔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뭐 단가를 낮춘다거나 정확한 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되면 상당히 조금 곤혹스러워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보유량은 일정 수준 가져가 가는 게 지금 현 시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마 장중에 이러한 뉴스들에 굉장히 좀 매력을 많이 느끼시고 유혹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. 그래도 제가 앞서 언급드렸듯이 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. 현재 이 뉴스가 임팩트가 있고 가격이 유지가 될 수 있고 연속성이 되어줄 수 있느냐. 이 부분들을 한 번쯤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오늘 동양생명을 시황 얘기하다 말고 잠깐 보여드렸습니다. 네.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. 그리고 업종별로 보게 되면 섬유의복, 그러니까 내수 관련 종목이겠죠. 뭐 섬유의복이라든지 유통업이라든지 그리고 오랜만에 철강금속이 플러스 0.96%로 마무리가 됐고 운송장비, 그러니까 운수장비죠. 그리고 이제 보험업종, 일부 업종만이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
그러한 하루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, 기술적인 포인트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6월달의 저점 구간들이죠. 6월달의 저점 구간들, 그리고 최근 7월달의 저점 구간들, 그리고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7월 21일의 저점 구간들을 딱 이어보시게 되면 지금 3200포인트가 기술적인 부분들로,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술적인 포인트로 지지선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과연 이 3200선을 하향 이탈 시켜버리게 되면 어디까지 밀릴 수 있느냐. 매물대가 자리 잡고 있는 3150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열어두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. 좀 아쉽죠. 네. 근데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약간은 좀 밀릴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시면서 좀 내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는 방법들을 찾아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 흐름들도 뭐 시간대는 거의 유사했던 것 같습니다. 시간대 자체는 거의 유사했던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뭐 간밤 뉴욕 증시, 뭐 유럽 증시 상승분들로 인해서 코스피, 코스닥 동반해서 상승으로 좀 출발을 했고요. 그 이후에 확진자 수 이야기들 뭐 여전히 뭐 똑같이 나오면서 밀리는 흐름들 좀 보여줬고, 뭐 오후장에 점심시간 때 살짝 좀 반등이 나오는가 싶었는데 1150포인트를, 그러니까 1050포인트죠. 1050포인트를 돌파시키지 못하고 좀 아쉽게 또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들 보여줬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대응 자체가 상당히 조금 어려웠던 그러한 장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, 단타를 좀 치려고 하더라도 지수 자체가 받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단타는 또 확률이 좀 낮아질 수 있어서 아마 오늘 좀 매매를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승부를 좀 내지 못하셨다면 조금은 좀 아쉬운, 그리고 조금은 좀 어려운 그러한 장세가 좀 연출이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시총 상위 쪽으로는 좀 특이한 종목이 있어요. 펄어비스가 오늘 7.58%의 약세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뭐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7월 달에 박스권 하단 자체는 아직 이탈한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수급적인 이슈들 뭐 이러한 부분들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휴젤 같은 경우는 좀 아쉽죠. 인수 포기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변동성을 좀 크게 보여줬습니다. 마이너스 6%대의 하락. 대량 거래량이 좀 실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좀 하실 필요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인리죠, 인리. 셀트리온 제약, 셀트리온 삼형제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조금 좀 아쉬운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.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. 보시게 되면 한 2%대, 3%대 가깝게 이 삼형제가 좀 하락하는 흐름도 좀 보여줘서 전반적으로 뭐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네이처셀이죠. 22%대에 대한 급등세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SK 머트리얼즈가 SK 이노베이션과 함께 뭐 2차전지와 관련된 스토리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좀 끼어들겠다. 배터리 소재 산업에 대한 진출을 공식을 했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. 자, 보시게 되면은 되게 재밌는 차트들이 좀 만들어졌어요. 그동안에는 다소 좀 아쉬웠다가 최근에 직전 저점에 대한 그러니까 최근 저점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돼주고 2차전지가 같이 동반 상승하는 과정에서 뭐 슬금슬금 올라왔고 60일선에 대한 돌파 흐름들, 그 다음에 5일선과 21선 이격 자체를 적절하게 유지를 해주면서 급등을 하는 흐름도 좀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갭상승 이후에 시세 자체가 죽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는 좀 의미 있는 반등세가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SK 머트리얼즈와 거의 유사하게 움직였던 종목도 있어요. 한성 네오텍이라는 종목입니다. 6.22%의 좋은 흐름들 마무리가 됐습니다. 배터리 검사 장비, 그 다음에 뭐 부품 사업 분야 신규 진출 등 사업 재편에 대한 뭔가 공시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각광을 좀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 다음에 뭐 가장 반갑게 좀 보셨을 종목일 것 같아요. 카카오 게임즈 5%됩니다, 여러분들. 계속 가요. 계속 가는 중입니다. 카카오가 가지 못하는 길 내 카카오 게임즈가 가주겠어 라는 마인드로 엄청나게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. 외국인과 기관이 뭐 연일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외인하고 기관이 현 시장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종목군들은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. 네,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오딘은행에 따라서 올해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좀 뛰기 시작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
매수자의 영역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에 가깝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물론 신규 상장한 이후에 이 가격대, 그러니까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87,000원대, 뭐 90,000원대 이 언저리에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오딘에 대한 부분들이 폭발적인 성장 흐름들을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얘기가 틀려질 수는 있겠지만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때 여기서 발생됐었던 지금 몇 년인가요? 1년여 기간 동안에 물려 있었던 이 투자자들에 대한 손바뀜들이 이루어지는지 정상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 다음에 이제 YG 엔터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너무 좋죠. 아마 제가 여러 미디어 그리고 여러 컨텐츠를 통해서 엔터주들과 관련된 스토리들은 너무나 좋아질 수 있다. 실적이 너무 좋아질 수 있다. 1분기, 2분기 실적 괜찮았고요. 뭐 별다른 영업활동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아티스트들의 뭐 본격적인 음악 활동이라든지 뭐 콘서트 활동이라든지 해외 활동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지금 너무나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. 근데 과연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?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. 근데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 자체는 상당히 좀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뭐 JYP뿐만 아니고 YG 에터뿐만 아니고 JYP에 대한 움직임들도 너무나 좋은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,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상당히 좋은 매집을 통해서 수익을 좀 크게 냈었던 그런 종목들인데 뭐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이런 것들은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에서 제가 언급을 안 드리고 좀 넘어간 종목이 있는데 삼성물산이 오랜만에 올라왔어요. 징글징글하죠. 네, 삼성물산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삼성물산 오늘 3%대 근래에 들어서 보기 드문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.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17만 주, 24만 주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뭐 좋아요. 60에서는 어떻게 돌파시킬지는 뭐 내일 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지금 차트적인 움직임들로 봤었을 때는 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반등세가 좀 나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일부 언론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죠. 최근 법무부의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올랐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전해지면서 상승에 대한 흐름들로 좀 이어졌고요. 그리고 한편 휴재리 인수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는 인수할 의향이 없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뉴스들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투심 자체가 좀 살아나는, 그러니까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아니죠, 주요 자회사라고 해야 되나? 삼성물산이 거의 모회사격이기 때문에 삼성그룹 내에 삼성물산의 하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8만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은 오늘 개별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와줬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스토리들을 한번 우리가 필름을 이제 과거로 돌리듯이 필름을 되감듯이 한번 쭉 훑어봤는데 너무나 안 좋아요, 여러분들.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고 투심 자체도 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고, 그리고 해외 글로벌 이슈도 마찬가지로 피크아웃 이야기, 뭐 경기 둔화 이야기,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이야기,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장단기 금리 부분들도 계속 하락하는 흐름들, 거기에 따라서 이게 뭐 금리 안정화가 아니고 경기 둔화 쪽으로 빠졌었을 때 금리 하락 부분들이 그렇게 썩 좋진 않거든요. 거기에다가 또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화에 대한 강세 부분들도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국내 증시가 어지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매매를 하루하루 해 나가시는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유튜브 구독자 분들께서는 좀 힘내시고 수익을 한번 달성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. 정신만 똑바로 차리게 되면 또 나에게는 또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거. 그리고 다만 기존의 추세적인 움직임들로 진행이 됐었던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예상을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현금량을 좀 만들어내주고, 그리고 주도업종에 대해서 매일매일 발생하는 주도업종에 대해서 잘 따라 들어가는 그러한 전략들을 좀 구사를 하시게 되면 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, 뭐 이런 이제 격언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속담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속담들 각 좀 기억을 좀 하셔가지고 대응을 한번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. 오늘은 시황적인 이야기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내일 이 시간에는 제가 좀 핵심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,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하반기
좀 스윙 관점, 그리고 중기 관점, 뭐 단기 관점으로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종목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2탄으로 준비를 할 테니까요.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시황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.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똑같은 얘기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밑에 하단에 나와 있는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면서요. 내일 새로운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